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9일 오후 3시 32분입니다. 사람이 사랑에 눈을 멀게 되면은 이성을 상실하는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미움에 눈이 멀어도 똑같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사이 보수를 참칭하는 무리들이 바로 미움에 눈이 멀어가지고 보수적 가치, 보수적 기관을 모조리 부정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치우친다는 것은 중심을 잃게 된다는 뜻이고, 한쪽으로 쏠려버린다는 뜻입니다. 배가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넘어지듯이 이렇게 가면은 반드시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한국의 보수가 지금 망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간 보수가 여론조사에 의하면 65%나 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배가 65도 기울었다는 뜻입니다. 배는 한 30도 기울면 보본 적이 있지만 65도 기울면 넘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보수는 지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길을 걷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최보식의 언론의 최보식 편집인이 쓴 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심을 잡는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 글을 읽고 나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괜히 자신의 마음에 정오심이라는 그 폭탄을 하나 심어가지고 돌아다니면은 그게 언젠가는 터집니다. 터지면 제일 먼저 날아가는 사람이 바로 본인입니다. 본인. 제발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우리가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 평화와 번영과 자유를 노리고 있는 게 과연 누구 덕분인지, 그게 윤석열 덕분인지, 아니면 이승만 박정희로 상징되는 한국의 위대한 선배 세대들 덕분인지, 아니면 김유신, 김춘추, 문무왕 같은 분들의 삼국 통일이라는 위대한 업적 덕분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고,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은 이제는 부정선거론 덮지 말고 그거 가지고 아주 공개적으로 한번 토론을 해보십시오. 누구 말이 맞는지. 최보식 편집인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좌익에 포획되었다고? 보통 강심장 아니면 지금 헌법재판관 노릇 못할 것. 헌법재판관이 좌파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자격 미달 사유가 될 수는 없다입니다. 요즘 보수 쪽의 성난 여론으로는 시대착오적 계엄을 한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와 법원, 검찰, 공수처, 경찰 등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 구하려면 한국의 헌정 질서를 다 무너뜨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기관을 다 문 닫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탄핵 심판에서 불리해질 것 같은 분위기를 읽었는지, 헌법재판소는 최고 헌법기관이 아니라 최대 난타기관이라고 비난했다. 명색이 법치의 수호자인 대통령을 변호하고, 얼마 전까지는 검찰 고위급 간부였던 변호사가 이제 헌법기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아예 이참에 좌파에 포획된 헌법재판소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윤 대통령 측이나 여당 보수 진영에서는 탄핵 심판을 주재하고 있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찍어서 연일 공격하고 있다. 그의 신상은 거의 다 틀렸다. 과거 그가 남겨놓은 좌파 성향 은행은 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그와 이재명 대표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것도 부각시키고 있다. 한쪽 이념으로 치우친 그는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은 헌법재판관 노릇을 못할 것 같다. 과연 이게 정당한 공격인가? 재판관들도 개인적으로 이념 성향이 있는 법이다. 물론 가능하면은 평소 은행에서
정치색을 띠지 않거나 중립적인 모습을 비치게 하면 좋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대법원을 구성할 때 대법관들의 보수 성향, 진보 성향으로 분류가 된다. 헌법재판관이 좌파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자격 미달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 보류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문제도 그렇다.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들을 통과시킬 때 여야는 자기 쪽 사람을 추천해 서로 주고받는다. 작년 11월 22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의 통과에 여당의 불만이 있었다 해도 어쨌든 의석 다수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임명해 주는 게 맞다. 시대 착오적 계엄으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를 구인 완전체로 되도록 해주는 것이 헌정질서 회복 취지에 부합된다. 하지만 그가 좌파 성향이라서 탄핵 인용에 쓸 게 뻔하므로 절대 임명해주면 안 된다는 게 지금은 윤 대통령 측의 논리다. 이게 상식적인가? 윤 대통령 측이 특정 재판관들을 겨냥해 좌파라고 계속 낙인 찍기 공격을 하면 오히려 다른 재판관들로 하여금 헌법재판소와 동료 재판관을 지키기 위해 탄핵 인용 쪽에 서게 할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의 불만은 어느 면에서는 이해가 되나 너무 선을 넘고 있다. 아직까지는 집권 세력이고 법치를 내세워 현행 체제 속에서 국정을 운영해 왔는데 지금 와서는 좌익에 포획됐다며 헌법재판소도 부정하고 법원도 부정하고 검찰도 부정하고 공수처도 부정하고 경찰도 부정한다. 자기 쪽에 유리한 판단을 해주면 그 기관은 법치의 수호자이고 그렇지 않으면 좌파에 지배된 기관이라고 공격한다. 그것도 현행법 제도에서 높은 지위를 누렸던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그렇게 말하니 더 볼성사납다. 대통령 하나만 살리려고 다른 모든 법치 시스템을 다 부정하면 대체 어떻게 하라는 소리인가? 이들 헌법기관과 국가기관은 다 문 닫아야 한다는 건가? 특히 변호인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대통령이 가장 극단적으로 침해당해 어떠한 방어권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 같은 주장을 할 때 과연 중립지대에 있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먹힐지 생각을 하면은 과연 중립지대에 있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먹힐지 생각을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 거물 피의자들을 가차없이 구속 수사했던 윤 대통령의 과거 검사 시절을 떠올리게 할 뿐이다. 대통령 하나만 살리려고 다른 모든 법치 시스템을 부정하면 대체 어떻게 하라는 소리인가? 이들 헌법기관과 국가기관들은 다 문 닫아야 한다는 건가? 뭐 줄이면은 윤석열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도 아예 문을 닫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